이혼한 전처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다 거절당한 4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순순히 물러간 게 아니라 전처의 몸에다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질러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그래서 결과는 어땠습니까? 일단 결과는 살인미수로 혐의가 인정이 돼서 징역 4년 선고를 받았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 5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처와 헤어지고 나서 출근을 하고 있는 전처를 찾아가서 몸에 기름을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는 바람에 아까 얘기 나왔던 거 똑같은 전치 3주의 그 화상을 입었는데 네. 재판부에서는 이런 정도면은 사람이 당연히 죽을 수도 있는 거 알 수 있었다, 뭐 예견할 수 있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은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살인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네, 승재현 위원님 모셨는데요. 자, 재판부는 분명히 살인 의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성도 이 전처 죽일 생각이 있었다, 인정을 했나요?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전 남편의 주장은 재결합하자고 이제 전처를 설득했으나 거부하고 주변 사람에게 신고해달라고 소리쳐서 당황해서 이제 불을 붙였다. 살인은 고의는 없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데 사실 이게 살인의 고의가 있느냐, 살인의 고의가 없느냐는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디에 그러한 어떤 그 위해를 가했느냐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미 피고인이 기름을 넣을 용기를 미리 준비했고 기름을 뿌린 곳이 그냥 다리를 뿌린 게 아니라 머리 있는 쪽에 머리요? 예, 머리 있는 쪽에 이제 그 신체 주요 부분에 이제 그 기름을 뿌리고 화상의 범위가 넓고 그 정도가 심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볼 때 살인의 미필적 고의,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이호선 교수님, 예전에는 그전에는 착한 사람, 착한 전 남편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불을 지른 거예요? 착한 사람이 갑자기 타인의 몸에 그러니까 그 기름을 끼얹고 불을 지르는 일은 없습니다. 쌓아놨던 사람이 불을 지르거나 분노를 참지 못한 사람이 불을 지르는 거지 착한 사람이 불을 지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도 사전에 이미 그 전 폭행과 감금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월 초쯤에 그때 원래 별거 상태였고 그때 당시 부부가 주차장에서 주차된 차 안에서 만나가지고 뭐 다시 뭐 살자 이런 요구를 했었겠죠. 근데 아내가 싫다. 거부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차 안에서 무차별 폭행을 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같은 날 너 차에서 내리면 분명히 너 나 신고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여기서 그냥 같이 죽자. 이러면서 한 3시간 동안 이 아내를 차에서 못 내리게 하고 이미 감금한 상태였는데요. 그리고 나서 2월 달에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개월 지났죠. 요 5월에 이제 방화가 발생하게 된 거죠. 폭행과 감금이 그러니까 이 방화의 전조 현상이었군요. 자, 재결합을 요구하러 갔으면 전처에게 읍소를 하고 좀 잘해줘도 모자랐을 텐데 불을 지른 이 남자의 심리는 도대체 뭘까요? 정신과 전문의 얘기 들어봅니다.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혼을 당하긴 했지만 본인이 실제로 생활을 하려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빨래하고 밥하고 일상생활을 전부 다 자기가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거든요. 또 이렇게 불까지 굉장히 저지른 이런 가해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통제 욕구가 강해요. 못 살게 굴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없으면은 본인이 살아가지를 못해요. 나는 남자고 내가 이렇게 당신한테 비굴하게 부탁까지 하는데 안 들어준다는 데 대해서 본인이 굉장히 분노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고요. 네, 이호선 교수님. 이혼하면 남남이고 좀 쿨하게 보내줘야지 이렇게 전처하게 집착을 하는 전 남편들의 심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대조적으로 왜 전 남편 주변을 맴돌면서 괴롭힌다는 전처들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전 남편 주변을 돌아다니며 괴롭히는 전처들도 있긴 있어요.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전 남편들이 전처에게 가하는 피해가 훨씬 더 큰 경우가 꽤 있는데 이런 경우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거의 대부분 이제 보복심, 복수심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당신과 이혼을 하면서 나는 내 아내만 잃은 것이 아니라 내 아이들도 주로 엄마 편을 많이 드니까 아이들도 잃었고 관계도 잃었고 내 인생에 너로부터 내 인생의 오점은 시작되었다 해서 나의 모든 이혼에 관련된 잘못을 다 아내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내가 이혼한 이후에 너를 가만두지 않을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복의 심리가 하나 있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게 관계 중독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워낙에 오랫동안 이 사람에게 의존하면서 이 의존이라는 게 반드시 이렇게 기대는 것뿐만 아니라 폭력도 일종의 감정 의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관계 중독이 이루어지면 이 중독을
곧 이 관계를 벗어나서는 나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찾아가서 이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달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위압적이고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방법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바로 내가 이 사람 말고는 사실상 밖에 나가면 뭐 괜찮은 게 있을 줄 알았지만 다른 삶의 대안이 없을 경우에 찾아와서 계속 괴롭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남성들이 특별히 이런 관계 부분에서 조금 더 취약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상실감을 훨씬 더 좀 크게 느낀 터라 아무래도 전처가 전 남편에 대해서 하는 행동보다는 전 남편이 전처를 향해서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봐야 될 겁니다. 네, 승재현 위원님은 이러한 이 전 남편들의 일종의 못난 심리 어떻게 분석을 하시고 또 이번 사건에서 보시면요 여러 가지 이 복수의 수단들이 많았을 텐데 불을 질렀다는 점 이 부분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사실 남편의 입장에서는 이 부인이 자기 인생의 최후의 수단이었을 겁니다. 최후의 수단이고 그 최후의 수단인 이 부인이 자기에 대한 어떤 전혀 신뢰를 저버렸기 때문에 이 부인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맥길지수라는 통증지수가 있는데 그 통증지수 중에 가장 최고의 통증지수를 장열통이라 그래서 불에 타는 고통입니다. 사실 몸이 잘리는 고통보다 상고의 고통보다 훨씬 더 고통인데 예. 이런 고통을 이제 결국은 주었다는 것은 이 부인에 대한 최고의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남자의 마지막에 절박한 심정? 어떻게 보면 이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악랄한 복수 심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복수 심리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이 논의해야 되겠지만 이런 형량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불 지르는 거 보니까 왜 이혼했는지 그 부분도 거슬러 올라가서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처럼 이 전처를 향한 전 남편들의 분노, 범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네, 한 30대 남성이 3년 전에 이혼한 전처를 뒤따라가서 흉기로 살해를 했는데 그 이유가 가관이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서 아내를 살해를 했다. 이런 또 충격적인 진술을 한 적이 있었고 또 1급 장애인으로 거동이 불편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를 하자 자, 너 죽고 나 죽자, 지금 끝내자 이러면서 무참히 또 살해를 한 남편도 있었습니다. 한 50대 남성은 베트남 여성인 전처와 딸을 모두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야말로 전처 순환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양지열 변호사님, 지금 사건 한 3가지 정도 저희들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거는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데요. 사실 지난해 인천에 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40대 남성이 이혼한 부인을 찾아가서 흉기로 이제 그 부인을 해치웠던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 술에 취한 상태에서 15층 아파트 창문으로 침입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니었던 건데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재결합 요구를 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범행을 저지른 거고 70대 남성 같은 경우에는요. 1971년에 한 번 아내와 다툼을 겪다가 결국 이혼 문제로 아내를 살해까지 해서 그때 72년도에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그리고 89년도에 겨우 19년 동안 복역을 하고 가석방이 됐다가 예. 다시 나와서 다른 여성과 결혼을 했다가 2014년에 또 비슷한 이유로 같은 여성, 다른 여성이 당연히 2번이나 그러니까 처를 살해한 그런 남성도 있어요. 아니 전처를 2번이나 살해한 전처 전문 살인범이 됐네요. 글쎄 뭐 이 이른 살이기 때문에 뭐 다시 이 땅을 보기는 어렵겠지만 정말 예. 숨진 전처들은 정말 원망스러울 따름겠죠. 네, 승재현 위원님, 이번에 전 남편으로부터 이제 그 방화를 당한 이 여성이요. 지금 그나마 다행히도 전치 3주의 부상에 그쳤다고 합니다. 몸에 난 상처는 뭐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될 수 있겠지만 이 마음의 상처, 심리적인 상처는 쉽사리 치유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보면 범죄 피해자인 거잖아요. 이 여성의 심리는 어떻게 치유될 수 있을까요? 사실 불에 타는 고통이 최고의 고통인데 그 고통 이후에 사실 그냥 그 치료가 제대로 이렇게 되고 난 다음에 흉터가 남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흉터가 많이 남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흉터라는 게 지금의 현대의학으로서는 사실상 그게 완벽하게 없어지지 않는 흉터이고 화상의 흔적이요? 예, 화상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그 불에 탔는 고통만 하더라도 자기가 진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는데 네. 자기가 그 얼굴에 뿌려진 그 화상으로 인해서 남겨진 흉터를 보면 정말 내가 이러한 고통 속에서 내가 정말 몸서리치게 힘들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이러한 깨닫게 되는 순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흉터가 있으면 대인기피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종합적인 이야기들, 종합적인 어떤 그 심리 상태를 고려해서 나중에 치료가 되더라도 반드시 정신과 치료라든가 그다음에 외부적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전처에 불 지르고 징역 4년을 받은 이번 사건에 대해 네티즌들도 일제히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얘기를 지금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람한테 불을 질렀는데 고작 징역 4년이 말이 되냐? 혹시 징역 40년을 오타를 낸 것 아니냐? 4년 뒤에 출소해서 또 전처에게 보복을 할 수도 있다. 재결합했으면 아내는 도대체 어떻게 됐을까? 이러한 반응들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데 양 변호사님, 아니 사람한테 불 질렀는데 징역 4년 너무 가벼운 것 아니에요? 일단 그래도 피해 정도가 전치 3주에 그쳤고 그러니까 결과라고 하는 것을 또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살인 같은 경우가 15에서 10년에서 15년 이 정도에서 되게 이제 판결이 나는 거에 비하면 미수였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는 이제 주어진 양형에 따른 것이죠. 네.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혼 당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결혼 생활하는 동안 정말 있을 때 잘해야 되겠습니다.